광고의 목표 설정 챕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광고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목적과 목표의 차이점은 잘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목적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골, 방향성을 의미하는 부분이고 목표는 이 방향성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적인 달성 내용들입니다. 조금 더 목적이 큰 개념이다 라고까지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광고의 목적과 목표는 이렇게 나뉘어질 것 같아요. 목적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지도 확보의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전환의 측면입니다. 이 인지도 확보의 측면에서는 사실 이 목표, 우리가 가지는 목표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에 담길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소비자들의 태도, 행동 차원의 변화를 기대하게 되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의 브랜딩 활동이다,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환 목적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실질적인 목표를 가지게 되는데요. 제품 판매 증진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 즉 직접 성과를 기대하는 목표를 가지게 되고요. 좀 단기적인 관점,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마케팅 활동과 광고 활동이 진행되게 됩니다. 인지도 확보의 측면의 목적을 가진 광고 활동은 결국 노출 및 유입 증대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고요. 재방문, 재구매 등의 브랜드 충성도를 확보하는 것도 일부분은 인지도 확보 목적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전환 측면에서는 구매 전환의 목표, 회원가입 전환의 목표, 그리고 이벤트 참여의 목표, 후기를 작성하는 뭔가 특정 행동에 대한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과 목표에 맞는 마케팅 활동은 인지도 확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과 극이죠.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타겟팅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다가서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재방문이나 재구매 등의 브랜드 충성도 확보를 위해서는 리타겟팅 광고를 하게 됩니다. CRM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혹은 에드테크 기업에 이미 있는 고객들의 데모 데이터나 관심사 데이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전환 목적의 경우에는 전환 목표 광고 상품을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이 전환 목표의 광고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트래킹이 가능한 태그를 활용하게 되고요. 예를 들자면 GA라든지 페이스북 코드라든지 인스타그램의 마케팅 솔루션 등을 활용해서 소비자들의 행동을 끝까지 추적하게 됩니다. 네, 디지털 광고의 목표 설정 시 저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고객 중심에서 사고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사고하는 부분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모델인 고객 구매 여정 모델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창기 모델이 굉장히 심플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2009년 당시에 맥킨지에서 만들어낸 인식, 평가, 선택, 구매 및 소비 실험으로 구성된 모델인데요. 이 모델이 점차 발전을 하면서 조금 더 디지털 환경에 맞춰서 발전이 되었는데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객 여정 지도의 모델은 이렇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인지의 단계고 고려의 단계가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인지와 고려 사이에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브랜드를 꼭 조금 더 보고 싶다라고 하는 트리거 요소가 꼭 있어야 되고 이 이후에는 전환이 되거나 구매를 하는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고객이 충성도를 가지거나 이 브랜드를 옹호하는 단계까지 가서 소위 말하는 러브 브랜드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 바로 CDJ 모델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요즘 이 5가지 단계를 모두 활용을 해서 전략을 구성하기보다는 어트랙트, 인게이지, 드라이브 3가지로 좀 간단하게 구성을 해서 고객 여정 지도를 활용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3가지의 간단한 모델을 활용을 해서 캠페인 스트럭처를 구성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보시는 화면처럼 어트랙트 단계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좀 컨텐츠로서 어필을 하거나 광고 상품을 통해서 노출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이끌었고, 2번째 인게이지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뭔가 좀 마이크로 사이트에 들어와서 프로모션을 즐기거나 혹은 해시태그 이벤트나 캠페인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액션들을 유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타겟 인사이트와 리타게팅 모수를 저희가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리타게팅 광고를 진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온라인몰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드라이브하는 단계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고객의 행동 양식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CDJ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온라인 환경에서는 더 세분화되거나 혹은 더 단순화시켜서도 정말 베리에이션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니까 많이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번째는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이런 5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문제 해결 중심으로 광고 전략을 구성을 많이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단계인데요. 우리가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리서치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2번째 단계는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인데요. 성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프로젝트의 명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부여하는 단계입니다. 문제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해서 어떤 목표를 가져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부분이겠죠. 3번째 단계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만의 뾰족한 전략을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1, 2단계의 근거에서 전략을 광고주에게 제안을 하는 부분이죠. 4번째는 실행 방안을 디테일하게 수립을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광고 상품을 활용하고 어떤 에드테크를 활용할 것인지, 어떤 전략을 구성을 해서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어떤 기대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가를 예측하는 단계입니다.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효과들을 광고주에게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장점을 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광고를 구성할 때는 이 2가지 측면에서 사고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 사고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팩트북 작성인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에서는 디지털 광고 목표 설정을 위한 문제 진단 파트입니다. 이 문제를 진단하는 파트를 보통 대행사에서는 팩트북을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리서치하는 정도, 단순 작업 정도로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이 팩트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팩트북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살펴본 후에 통합적 사고를 하고, 이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광고 목표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의 전략의 적합성의 근거라든지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근거도 이 리서치 자료 안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훌륭한 팩트북을 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의 옆에다가 이 사실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촘촘하게 기록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2번째는 전반적인 구성입니다. 닥치는 대로 리서치한 자료를 갖다 막 PPT에 붙이는 게 아니라 많은 자료를 조사하더라도 구성을
목차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팩트북을 구성하실 때 목차를 정하고 그 목차에 따른 적합한 자료를 찾는 식으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추가 리서치를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광고 전략을 구성하다 보면은 이거는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사전에 조사한 몇 장의 리서치로 광고 목표 설정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속 검증 과정을 통하면서 좀 더 정확한 광고 목표를 설정하고 광고 전략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교재 기준으로는 문제 진단에 들어가면 좋은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시장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인더스트리는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광고주가 속해 있는 인더스트리의 트렌드는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광고주, 자사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으로 진행이 돼야 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이해한 다음에 이 기업을 보는 것이 순서적으로 굉장히 적합하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의 고객은 어떤지에 대한 분석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 고객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타겟층을 정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래 코어 타겟은 누구인지, 어떤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서브 타겟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브밖에 못 되는지, 이 사람들을 코어로 끌어오기 위해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러한 인사이트까지 우리 이 분석에 포함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마지막으로는 경쟁사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쟁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거는 우수 사례고 어떤 거는 실패 사례인지까지 확인을 해서 벤치마크 삼는다면 조금 더 명확한 광고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광고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브랜딩이고 두 번째가 전환이었는데요. 브랜딩 관점에 디지털 광고를 진행할 때는 우리가 좀 성과 지표를 데이터로 환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광고주들이 이 브랜딩 관점의 디지털 광고를 집행하셨을 때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광고의 효능이나 효과를 가늠해 보시기도 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출의 기여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리서치를 진행하셔서 확인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장의 성과가 수치로 환산되지 않는다고 해서 브랜딩이 중요도가 떨어지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브랜드가 가지고 가는 이미지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5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광고 목표를 잘 설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 측면, 두 번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측면, 세 번째 타겟 시장과의 연결 정도의 측면입니다. 또 네 번째는 고객의 참여를 얼만큼 잘 유도했는가의 측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고객과의 관계가 강화되었는가의 측면입니다. 이 5가지 측면의 브랜딩 관점을 잘 가지고 광고 목표를 설정한다면 충분히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전환 목표, 전환 목적의 광고에서의 목표 설정입니다. 요거는 확실히 수치로 환산되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요즘과 같이 퍼포먼스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는 시기에는 이러한 관점들을 정말 잘 숙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유입의 관점입니다. 아무래도 고객이 유입이 되는 통로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디어 믹스를 잘 구성을 해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로에서 우리 광고를 만날 수 있고 촘촘하게 접근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사이트,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랜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구매 전환의 측면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세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특히 리타게팅이나 리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한 번만 우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고 이 뭔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재구매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재구매 같은 경우에는 CRM 데이터라든지 리타게팅 모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의 데이터를 우리가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브랜딩을 해야 하나요? 퍼포먼스 전환 광고를 해야 하나요? 라고 헷갈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광고주 혹은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지향하는 점이 단순히 브랜딩만 하거나 매출만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캠페인의 방향성, 우리의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표를 전략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브랜딩과 전환 목표 광고의 황금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업무를 진행하시고 미디어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브랜드의 이 마케팅 활동에는 브랜드가 몇 프로, 전환 광고가 몇 프로 진행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광고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 광고 목표 자체가 100% 전환에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브랜딩을 꼭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광고 카피에서 우리의 브랜드 색깔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성공적인 전환 광고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브랜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액션을 취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광고 목표 구성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뵐게요.